민주당 내부가 너무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원내 지도부가 침묵하는 내란 재판부 왜 중요한지 보고 드립니다. 먼저 민주당은 20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협상 문제와 관련해 최대한 합의를 통해 국정조사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회동과 관련해 협의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계속 이어지지만 다음 본회의가 잡힌 오는 27일까지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내지 않겠다고 여야 간 얘기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일단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입장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해졌다며 어디서 할지 범위가 합의됐고 상임위에서 할 것이냐, 특위에서 할 것이냐, 여야 동수로 할 것이냐 쟁점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내부에서 입장 변화가 있지 않으면 합의가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또 시간을 끌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물론 대통령 순방 기간이라 최대한 조용하게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건으로 지지율이 빠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뿌리를 뽑지 않으면 앞으로 검찰 개혁을 두고 매번 이렇게 항명을 할 텐데 그때도 넘어갈 것입니까? 오늘 YTN 보도를 보니까 원내 지도부는 김용민 의원 등 검사장을 고발한 법사위원들에 대해 본인들만 투사냐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는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법원이나 검찰에 역공당하면 책임질 겁니까? 관련해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화제가 된 문서 2개가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상태에서 내년 검찰 해체까지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정부가 끌고 가는 거, 정부가 주도하는 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키는 쥐는 계기가 됐다. 네. 그거는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평가를 하고 동시에 그럼 검찰 입장에서 특히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가지고 조질 거냐라고 따지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사 단계에서의 문제들 이른바 이제 두 번째 수사팀이 했었던 뭐 정영학 녹취록을 이제 조작을 했다든지 네. 뭐 수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이재명 대표한테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수사 조작을 했다든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거 따져보자. 너네 이거 수사 똑바로 했는지 이거 불법 수사한 거 아닌지 따져서 처벌하겠다라고 하면 검사들이 뭐라고 할 겁니까? 야, 니네 이거 맞아? 녹취 조작해가지고 기소하면 그게 맞아? 라고 얘기를 하면 쥐들도 할 말 없죠. 이런 어떤 그 프레임 전쟁으로 가게 되면 어느 부분을 타격해가지고 조질 거냐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또 프레임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저도 되게 이 부분에서 관심 있게 보면서도 비웃는 이유가 뭐냐면 예. 사실 이거를 검찰이 크게 띄운다는 거는요 다른 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가장 마지막 걱정하는 게 카드구나. 캐비넷 같은 거 뭐 이런 거 많이 걱정했었잖아요. 어허. 어떤 수사를 해가지고 남아있는 1년의 기간 동안 어떤 특별한 수사를 시작해서 자기네들의 검사들의 프레임으로 끌고 가는 이런 걸 불안해했었는데 네. 얘네들이 회심의 일격으로 꺼내가지고 검사장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난리를 치는 사건 겨우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삐를 어떻게 쥐고 흔들고 내년까지 데리고 갈 거냐의 문제인 건데 네. 일단 잘 보시면 지금까지도 검찰총장 인사에 관련된 얘기 자체가 안 나옵니다. 네, 맞아. 검찰총장을 누구를 인선할지 말지 이런 얘기 자체가 안 나와요. 지금 거의 이제 6개월째 가고 있는데 네. 검찰총장을 임명할 생각이 없는 걸로 보이는 수준이거든요. 장관도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고 이제 한 10개월 대통령도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너네는 구심점을 삼을 수 있는 인사 자체를 안 내줄 거다. 대검 차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만석인지 나발인지 저는 이름도 잘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가 아 제가 책임지고 나가겠습니다 하면 나가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사람 꽂고 이런 식으로 지금 검찰의 어떤 힘을 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검장들이 16명이 연서명을 해가지고 난리를 쳐도 실제로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니네 하고 있는 것들 대체로 지금 통제 상황 안에 있어 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빼도 박도 못하는 불법 사안들 검찰이 그동안 정치질을 하느라고 했었던 불법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너 수사해서 변호사도 못하게 만들 거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영장 전담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아. 생각합니다. 지금 당 지도부가 네. 빠른 결단을 안 하고 있어서 저도 답답한데 법사위원들은 대부분 다 하자는 입장이에요. 아, 그런데 지도부는 좀 신중하자는 입장이에요? 하지 말자는 입장이에요? 뭐 하자는 입장이에요? 제가 몰라서 진짜 여쭤보는 겁니다.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네. 신중한 입장은 분명합니다. 아, 신중하자는 입장. 네, 왜냐하면 그게 지금 법안 소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법안 소위에서 법을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런 중요한 법안, 소위 당론에 가까운 법안들은 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가 가자고 하지 않는 한 처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강행 처리를 해야 되는 법들이기 때문에 네? 이 강행 처리 때문에 다른 이제 수많은 원내 전략들이 다 멈춰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내랑 함께 상의해서 원내가 사인을 주지 않으면 못 합니다. 그 사인을 저희는 계속 해달라 요구하는데 지금 안 오고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 지금 당의 큰 문제라고 봐요. 네. 제가 어디 가서 얘기 안 하려다 지금 열받아서 얘기하는 건데요. 뭐야, 야 이것도 뭐냐면 우리 당 지도부 특히 최고위원들 지방선거 출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지방선거 출마 생각하면서 지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분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고 내란 사건 제대로 처리할 때까지 지방선거 출마를 하지 않으시던가 아니면 하실 거면은 빨리 사퇴하고 나가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고 그걸 우리 법사위랑 좀 상의를 해야 돼요. 나중에. 근데 그 상의가 아직 없다는 게 지금 문제이고 그 상의를 해야 되는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온 정신을 쏟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 출마 때문에 에너지를 분산하고 있다는 게 지금 저는 걱정입니다. 저도 지금 막 지방선거 출마해라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못한다. 이거 안 하면 난 절대 못한다. 저도 그런 상황인데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당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나 당직을 맡고 계신 분들은 진짜 여기에 올인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국민들이 얼마나 열받고 있습니까? 네, 공감합니다. 하루빨리 해당 부분에 대해서 속도가 나길 간절하게 바라며 끝으로 최근 특검이 청구한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이러다 윤석열도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윤석열 구속 만기까지 직위원 재판부의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에서 법원의 태도로 볼 때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란 사태 이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건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 개입과 직위원의 기이한 재판 진행 외에도 영장 전담 판사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영장 기각 남발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4명의 판사들이 돌아가면서 윤석열과의 주요 연결고리를 차단하며 3대 특검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치주의를 지키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내란 단죄에 앞장서야 할 영장 판사들이 만일 윤석열에 대한 영장을 기각할 경우 그 후폭풍은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치닫게 됩니다. 사법부의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낌상 또 촛불이 다가오고 있음이 감지됩니다. 제발 그런 일까지는 없기를 간절하게 희망하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